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청일전쟁 이후 몰락의 길을 걷는 청나라 11대 왕자 광서제는 변법자강 운동이라는 정치-사회적 근대화 개혁을 시도했으나 서태후의 반격으로 실패하고 유폐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며 서태후는 의화단이란 사이비 종교단체를 통해 서양 세력들에게 괜히 싸움만 붙이다가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뻘질 듯만 이어지던 청나라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청나라의 마지막을 다루는 신의 혁명 시리즈 연재 시작합니다. 의화단 운동 당시 외국의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에 들어와 의화단 운동을 진압할 때 시안으로 도망쳤던 서태후와 광서제는 1902년 1월 베이징으로 환궁했습니다. 의화단 운동을 진압한 후 서양의 각국들은 청나라 조정의 근대화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언제적 전제 군주제냐는 거죠. 청나라가 계속 전제 군주제를 고집하고 정근대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자꾸만 의화단 운동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30년간의 양모운동으로 근대화에 나섰던 청나라였지만 군수산업, 철도, 항만 등 기술적인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청나라 조정의 보수층들이 몇천 년간 중국 역사관 진행되어 왔던 구습들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긴 늙은 여우 서태후는 청나라의 근대화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1901년 4월 경친왕 혁광을 필두로 독판 정무처를 신설하였고 독판 정무처는 청나라의 제도 근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901년 청나라의 마지막 근대화 개혁을 신정이라고 합니다. 1901년 7월 신축 조약에 의거 양모운동을 책임져왔던 총리각국 사무하문이 외무부로 개칭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상부, 순경부, 학부 등 새로운 행정부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나라의 매관매직의 일종이었던 연납제를 공식 철폐하도록 했고 지방관이 지방으로 근무 나갔을 때 각 지방별로 악습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재량으로 없애고 신식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형벌들은 모조리 폐지시켰습니다. 군대 역시 근대식 군제 형태로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양모운동 때 일부 지역에 설립된 바 있던 무비학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때 부상했던 인물이 위안스카이죠. 이 홍장은 신정이 시작되었던 1901년 10월 사망하고 위안스카이가 이때 바통을 이어받아 지게총독 겸 북양대신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신식 군대가 조금씩 위안스카이의 사병화가 되었다는 점이죠. 양모운동 당시 이 홍장처럼 말이죠. 청일 관계도 다소 풀어져서 일본의 각종 학교와 사관학교에서 청나라 유학생을 적극 받아주었습니다. 1910년까지 일본 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나라인 숫자가 67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신정의 내용은 1905년 과거제의 폐지입니다. 신정을 책임졌던 경친왕 혁광은 예전 실패했던 변법자강운동과는 다르게 하루아침에 과거제를 폐지하진 않고 1902년부터 점차적으로 과거제의 시험 항목들을 축소시켜 나가다가 1905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과거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학생들을 외국으로 적극 파견하도록 하였습니다. 1903년에는 국가의 상공업을 책임지는 상부를 설치하여 각종 회사와 공장을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서양의 상업 생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1904년에는 상법, 회사법, 임시상해 규정 등 상업과 관련한 근대적 법전들도 편찬됐고요. 1905년부터는 주식회사와 은행들이 설립됐고 1908년에는 대청은행이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책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1902년부터 1911년까지 청나라 정부가 자력으로 세운 공장과 광산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청나라 조정의 신정으로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결과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낸 건 알겠는데 이 많은 돈들을 어떻게 확보했느냐입니다. 학교, 공장, 회사, 은행, 개혁 자금 등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로 했을 텐데 말이죠. 청나라의 주요 수입원은 역시 세금이었죠. 각 지방관들에게 세금 징수권에 대한 재량을 넓혀주어 지방관들이 막대한 세금을 징수했고 그 세금을 중앙정부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청정부는 청일전쟁과 신축조약으로 갚아야 할 배상금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성 적자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세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었죠. 청나라 조정은 새로운 개혁을 선고할 때마다 그 개혁에 맞는 세금 항목을 추가했고 공무원조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세금의 종류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나라 정부는 막대한 과세로 잠시나마 재원을 충당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과세로 인한 재원 충당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청나라 신정으로 청나라 조정에 대한 민심과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했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선 과도한 세금으로 오히려 민심은 추락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서태후에 대한 민심과 여론은 절대 바뀌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사람, 중국 사람 모두가 모든 청나라 불운의 원인은 서태후 하나에게 있다고 여길 정도였죠. 그리고 만주족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도 팽배했고요. 황제 광서제는 유폐되어 늙은 여우 서태후에게 시달리고 있는 신세, 청나라 국내외적으로 서태후를 탄핵시키고 광서제의 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를 보황운동이라고 합니다.
황제를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1898년 변법제강운동 실패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캉유에이와 량찌차오가 일본에서 최초로 보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캉유에이의 제자 량찌차오는 청이보 등의 잡지를 발행하면서 존황론을 주장했고, 캉유에이는 스스로를 황제의 스승이라고 자칭하면서 서태후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일본 측에게 캉유에이와 량찌차오의 망명수용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캉유에이에게 출국 권고를 내렸고, 하는 수 없이 캉유에이는 오타와를 거쳐 런던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캐나다에 정착한 후 1899년 7월 20일 보항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보항회는 일파만파 북미에서 퍼지며 미국, 멕시코, 심지어 남미까지 총회 11곳, 지회 103곳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항회의 총국을 홍콩과 마카오에 설치하였고, 량찌차오의 청이보 잡지를 기관지로 삼고, 두 사람은 서태후의 탄핵을 주장하며 근대화 지식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1906년 캉유에이는 샌프란시스코, LA 그리고 뉴욕에 보항회의 군사 조직인 체육구락부를 조직하였고, 미국인 군사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문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에서는 캉유에이의 또 다른 제자였던 탕차이창이 상하이에서 정기회를 조직해 광수제의 재기를 외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탕차이창은 정기회의 명칭을 자립회로 개칭하였고, 전국의 비밀 조직들과 연계해 사병군대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준비했죠. 이랬던 보항운동이 크게 두 가지 갈림길로 갈리는데요. 하나는 청나라 정부 자체가 답이 없고 재개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통 중국 한족의 공화 정부를 새롭게 세우자는 혁명파와 전제 군주제가 타파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되, 황제 폐하의 존재는 상징적이나마 있어야 한다는 이펀파로 나뉘었죠. 이펀파의 주축은 보항운동을 최초로 전개했던 세력들이자 변법 자강운동을 전개했던 변법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캉유에이, 량찌차오 등이 있었죠. 이들은 일본 내지 외국에서 적극적인 이펀파 정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이펀 군주정을 주장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자 청나라의 이펀파들은 러일 전쟁을 전제 군주제에 대한 이펀 군주제의 승리로 해석하면서 이펀파의 열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갔습니다. 당시 신정을 단행하던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펀 군주정을 진지하게 논의합니다. 무엇보다 보수파들 입장에서 혁명파의 주장대로 청나라를 없애버리는 것보단 이펀 군주제가 그나마 타협점이었죠. 서태후도 이펀 군주정을 찬성했고 본격적인 이펀 군주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905년 11월 신정의 책임극우였던 독판정무처에서 고위급 관료들이 모여 이펀 대강을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이펀 군주제 도입을 준비합니다. 다만 서태후는 청나라가 이펀 군주제를 채택할 것을 약속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이기에 충분한 준비가 완료됐을 때 이펀 군주제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서태후의 미온적 대응에 이펀파들이 반발하며 1906년 상하이에서 헌정연구회를 조직해 이펀 군주정에 대한 연구 및 이펀 군주제 채택 요구를 지속해 나갔죠. 서태후는 이펀파를 달래기 위해서 경치당 혁광에게 이펀 군주제 도입을 어느 정도 촉구하라고 요구했고, 혁광은 1907년 의회 준비기구인 자정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북미에서 캉유에이가 만들었던 보항회는 이름을 제국 헌정회로 개칭했고, 일본에서는 량찌차오가 정문사를 조직해 1908년부터 국회 개원 청원운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상하이의 헌정연구회, 캉유에이의 제국 헌정회, 량찌차오의 정문사 외에도 중국 곳곳에는 이펀 군주정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전부 연합하여 신속한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했는데, 청원서에 자그마치 4만 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청나라 조정은 지나치게 압박해가는 이펀파의 요구에 점점 피로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청나라 조정이 일부 이펀파들 인원들을 체포, 구금, 암살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펀파의 요구는 더욱 강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놓았던 자정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1908년 광서제가 죽고 3살짜리 황제 선통제 푸이가 즉위했습니다. 광서제의 죽음은 의문사였으나 그때도 지금도 서태후의 소행이라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기 전 이미 푸이를 차기 황제로 옹립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8년 광서제의 시신 부검 결과 독살된 것이 맞다고 판정되었답니다. 웃긴 건 푸이 옹립해놓고 서태후도 바로 죽어버립니다. 서태후 사후 이펀파들의 이펀 군주제 압박은 더욱 심해졌고, 서태후가 없어진 이상 혁광은 눈치만 보다가 결국 이펀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1909년 지방 곳곳에서 자위국을 설치해 지방의회를 조직하였으며, 1910년에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자정원이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1911년 황제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가의 행정을 도맡은 내각을 만들 것과 1913년 국회를 만들겠다는 플랜을 약속하였습니다. 1911년 5월 아기 황제 선통제는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있고, 경친왕 혁광이 청나라 내각의 수상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혁광은 국가를 통치할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이 구성원들이 전부 황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당시 내각을 황족 내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황족이 모든 걸 다 헤쳐먹을 거면 이펀 군주제가 의미가 없어지죠. 이때부터 부상한 파가 바로 청나라 자체를 없애고 공화정부를 세우자는 혁명파였죠.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혁명파는 바로 순원이었고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